대통령이 최근에 SNS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X. 근데 네, X 계정, X 계정에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의 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막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제 직격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투기를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돼서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근데 대통령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직접 SNS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줄 때 이게 정말 진짜구나라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정책을 설명하고 누가 얘기해도 에이 그래도 이런데 뭐 대통령이 계속 그래. 그리고 대통령은 전적이 있잖아요. 진짜 네. 저도 경기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으로서 개국정기 저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저건 정말 보기가 안 좋다라고 흉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를 아무도 못하니까 저렇게 몇십 년 동안 저러겠지라고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딱 정리했다는 게 그게 거의 뭐 기적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 5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개국정비 코스피 5천보다 오히려 이게 더 쉽다. 와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다주택자가요 주변에 없을 것 같지만 제 주변에도 좀 있거든요. 있어요. 반응이 어때요, 그러면? 반응이 있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겠죠?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 집을 내놓으면 뭐해? 팔리지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자기는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싸게 내놓으면 나가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조금도 나가지. 손해 보지 않고 엑시트를 하고 싶은데 엑시트를 할래 할 수가 없잖아. 집이 안 나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그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유는 하나예요. 양도 차익 얻으려고 집값 뛸 때 그 차익을 얻으려고 그걸 사실 그게 투자입니까? 투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런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 집을 내놔도 안 나가 이런 거 아주 쏙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너무 통쾌합니다. 이 서울 이제 이런 어떤 다주택 중과 뭐 보유세 이런 건 주로 이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얘기죠. 지역에 내려가면 아예 사실은 집값 고가의 주택 이런 문제는 거의 논란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요. 사실은 보유세도 아예 해당 안 되는 지역도 많고. 그런데 이제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한 102.5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이 넘어요. 저 가구수 대비.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57에서 한 59.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머지는 그러면 이주택자,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른 빈부격차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다 강남 3구를 필두로 한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쪽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이게 심리적 갈등이 너무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필연적 거품이라는 표현 하시잖아요. 이 추세로 갔을 때 시중에 이제 부동자금이 한 4,300억 정도, 4,300조 정도, 단기 유동성 부동자금만 해도 한 1,700조 정도가 돌아다녀요, 대한민국에. 그런 것들을 간신히 생산적 금융으로 코스피 5천으로 끌어올리면서 이 돈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이제 좀 바꿨잖아요. 어렵게. 남들 그 누구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걸 반년 만에 이제 끌어올렸는데 부동산으로 가면 계속 잠기잖아요, 돈이. 생산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일종의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로 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염려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먼저 사전적 신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 사회학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만 신호 효과, 시그널 이펙트죠. 지금 일관되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한다라고 일관되게 줬어요. 경적 효과, 혼 이펙트, 나팔을 부는 거죠. 기존에 진보 정권이 오면 집값이 올라갔어. 기존에 잘못했으니까 이재명 정권도 잘못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틀린다. 나는 이렇게 했고 이번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왜 그 할로 이펙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후광 효과. 뭐를 잘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 다음에 뭘 할 때도 잘할 거다라는 거를 이미 국민들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료들, 강료들, 장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그걸 진두지휘했던 내가 강력한 시그널을 보냄으로 인해서 5월 9일이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이번에도 6월 3일이 선거인데 어떻게 하겠어. 유예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천만의 말씀 나는 무조건 이번에 그대로 시행한다. 라고 이제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직접적 소통을 통해서 확실한 실천적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저는 기대도 있지만 예.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저항이 심한 그쵸?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없죠. 근데 이게 집값 안정화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동산을 잡는다는 거는 청년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우울증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구조적인 문제, 너무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해결하기 정말 쉽지 않지만 만약에 해결된다면 아예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저는 이제 응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변에도 다주택자들 보면은 저항감 엄청 세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었고 버티면 되지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양도세 중과되는데 내가 왜 팔아? 갖고 있으면 되지. 그렇지만 갖고 있을 네. 때도 이거를 갖고 있지 편치 않게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믿음 같은 게 있죠. 지방선거 전에 뭐 한 2개월 더 뭐 연장해주지 않을 거냐, 연장해주지 않겠냐, 네. 뭐 이제 이런 기대를 다주택자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팔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근데 팔 생각 없어. 팔지 않고 보유했다가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 5월 9일 이후에 때려맞는 세금이 집을 싸게 내놓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근데 보유세는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제 당연하죠. 그럴 것 같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럴 네. 것 같긴 하지만 진짜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냥 중단한다고 했어요. 아니 하십니다. 예, 이거는 유예를 뭐 끝내겠다고 했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이 정도로 직접적 국민과 소통을 했는데 여기서 말을 바꿔요? 안 실제 하겠- 그렇게 그쵸. 말을 바꿔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네. 실천적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발현시키는데 달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시그널을 줬다? 이거는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재래식 언론들이 뭐라 그래요? 예. 청와대 참모 중에 5명 중에 1명이 다주택자야. 니들 파나 보자. 또 정치인 누가 이준석 이런 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옛날 얘기 뭐 누구누구가 뭐를 했을 때 누구는 뭐 뭘 팔고 누구는 뭘 안 팔고 막 하면서 네네. 요번에 파나 보자 막 네. 하고 이제 비아냥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 때 그랬던 사례가 일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요런 때 이제 딱 적합한 말이 있어요. 개야 지져라 기차는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 갑니다. 네. 네. 이거 진짜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정부가 하는 공급이 있고 다주택자들이 싸게 내놓는 그 물건들도 결국 공급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갈 계획인데 이걸 안 하면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아까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본격적인 세금 정책. 뭐 저는 이거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보기 있죠. 때문에 제가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아마 결과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번에 왜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 6만 호가 다 서울에서 그래도 알짜배기 다 땅이더라고요. 인정받는 자리들. 부산, 그래도 네. 젊은 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자리들이잖아요. 네. 거기에다 속도전을 이제 또 강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계속 공급하면서 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이런 각종 규제까지 같이 간다. 그러면 결국 이제 한 번에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걸 이제 대통령이 직접 걱정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도하는 언론들의 이 보도 행태? 행태나 방법도 이게 이제 세금 정책을 새롭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키는 기간이 4년을 줬는데 이제 5월 9일이 마지막 시한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세금 정책 꺼냈다. 이렇게 막 일면에 막 예를 들면 조중동이라는 신문들이 그것을 때려버리니까 네. 대통령도 아니 이거는 사실상의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조중동이 계속 그렇게 엄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도 직접 어쩔 수 나서서.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네. 네. 답답할 것 왜냐면 같습니다. 언론이 그런 방향이 너무 지금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를 다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께서 쓰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이 이상의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지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당장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좀 길게 보고 그 방향성을 지지하고 응원하면 이거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대통령 집권 뭐 4년 차 이럴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8개월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코스피 5천까지 다 했는데 네. 과연 이거를 대충 띄엄띄엄 받다가는 이제 다주택자 여러분들이 큰 코 다칠 수 있고 저는 근데 또 다주택자 계속 얘기하면 다주택자가 나쁜 건 아닌데 네. 뭔가 이제 뭐 나쁜 거 아니죠. 투기의 목적이 아닌 분들 중에 다주택자 분들이 또 세금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또 다주택자만 막 악마화하는 이런 분위기는 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심정이기도 해요. 다주택자 자체가 나쁜 네.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동산을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런 그쵸. 그런 어떤 기조 이런 걸 아예 이제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환이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이제 끝난다는 걸 알려주는 건 정말 필요하다. 예, 네. 맞아요. 다주택자 대부분이 투기의 목적이 있는 건 맞지 않나요? 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도 계신데 네.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뭐 불필요한 부분으로 소유하건 분들도 분명히 뭐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대목도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근데 또 떠올려 보니까 장동혁이 집이 몇 채라고요? 여섯 그러네. 다 실거주래요. 다 실거주. 네. 여섯 채를 어떻게 다 솔직히 실거주하지? 알고 계시지. 월화수목 금토를 또 따로 지분 사나? 소유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그러니까 지분만큼만 살겠죠. 예. 아, 네. 우리 지분만큼 실거주. 장동혁 여러분 전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